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일 어느새 10월입니다. 오늘은 역시나 구독자님의 댓글에 대한 요청 답글 영상으로 오늘도 배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할 것인가 하면 이제 그 녹균병이 걱정되는 시기인데 이제 녹균병의 그 발병 조건 및 그 대책 그리고 그 녹균병 약 그 한두 가지 좀 추천 좀 해달라, 이제 여기에 대한 답글 영상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요 제반만 그런 게 아니고 인근에도 다 그렇더라고요. 배추잎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는 막 무성해가지고 지금 흔히 하는 말로 뭐 이래 싶을 정도로 이거 억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대단히 넓습니다. 지금 넓게 퍼진 잎들이 쫙 퍼져가지고 이게 광합성을 하는 공장이거든요. 그리고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잎들이 점점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꺾이잖아요. 꺾인 잎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이렇게 이제 모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모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모아지는데 이 잎들이 올해는 얼마나 큰지 제반만 그런 게 아니고 인근의 밭들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폭임과 관계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먼저 녹균병의 특징, 치료 방법 같이 겸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녹균병은요 이게 저온성병입니다. 고온에는 물염병, 즉 고온 다습할 때는 물염병, 저온 다습할 때는 녹균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추에 생기는 3대 질병 중에 녹균병, 물염병, 뿌리혹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온에는 물염병, 저온에는 녹균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녹균병은 그 살아있는 조직, 죽은 조직은 생기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조직에 생긴다. 보통 죽은 조직에 뭐 상처가 나가지고 마른 부분, 죽은 부분, 뭐 그런 부분에 보통 우박을 맞았다거나 그런 부분, 조직이 일부가 죽어 있는 부분에 생기는 게 뭐 잿빛 곰팡이병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하고는 또 차이가 난다. 이건 살아있는 조직에 생겨가지고 그 조직을 죽입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온 다습한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슬이 맺힌 듯하게 잎 뒷면에 보면요, 제 배추밭에는 지금 보여드릴 게 없는데 제가 잠시 제 농장에 포도잎을 잠깐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포도잎을요, 제가 저쪽에 제가 이렇게, 이건 아스타 국화입니다. 국화. 제가 보라색을 좋아합니다. 여기 이렇게 산머루를 제가 그늘막을 만들어 놨어요. 산머루는 그래도 보면 병이 좀 덜합니다. 덜해요. 그런데 제가 요 산머루 쪽에 그늘막 하나 만들고 요쪽에도 지금 그 공간이 좀 있어 가지고 요쪽에 조금 한 1m 폭으로 길이 한 2m 정도 돼 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덕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려고, 여기 지금 예비지로 뭘 올려놨는가 하면요, 요거는 그 썸머블랙입니다. 이건 샤인은 아니고요, 썸머블랙을 심어놨는데 이 지금 썸머블랙에 녹균이 왔습니다. 요게 지금 녹균병 증상이에요. 겉에 봐서는 그런 이슬로차처럼 이슬처럼 하얗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뒷면을 뒤집어 보면요, 이렇게 하얘져 있습니다. 요게 녹균병입니다. 녹균병은 걸리고 나면요, 이렇게 생긴 그 병반 부위가 이렇게 마릅니다. 반점 세균병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많이 생겼으면 나중에 요 마른 부위가 빵꾸가 납니다. 구멍이 나요. 세균성 구멍병 이런 것처럼 반점 세균병은 구멍이 나는데 이 녹균병은 그냥 이렇게 마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슬로자 녹균병. 그래서 이슬처럼 하얗게 그래 맺힌다. 즉 그런 병만이 보입니다. 잠깐 이렇게 제가 산모로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렇게 잘 익고 있습니다. 많이 달렸죠? 예, 그늘막으로 관상용입니다. 말 그대로. 젖도 따먹고 새도 따먹고 나비, 벌, 요즘 나비가 엄청 대듭니다. 그리고 벌이 구침을 박아가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마르는 것도 많습니다. 예, 다시 배추밭 돌아가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9월 하순쯤 되면 이제 온도가 뚝 떨어지잖아요. 가을 날씨가 됩니다. 온도가 한 24도 이하로 떨어진다. 특히 18도에서 22도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어김없이 저온 다습할 때
이 녹균병이 오기 때문에 예방 위주로 약을 방지해 주셔야 된다. 저는 녹균병 약을 벌써 한번 쳤습니다. 지난번에 카브리오 A를 한번 쳤는데요. 이제 그 내일하고 모레 비가 온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 또 다른 약을 한번 쳤었기 때문에 이번 주말쯤 다시 한 번 더 칠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번 주말에 칠 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늘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방제를 안 할 거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방제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서 새벽에 안개 끼고요. 또 안개 안 끼더라도 이슬이 와가지고 이 퍼리는 늘 축축합니다. 이 퍼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이게 그 녹균병은 이 살아있는 조직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감기가 걸리듯이 녹균병은 이 배추가 영양분이 부족해서 흔히 하는 말로 좀 부실하게 크면 병이 옵니다. 특히 자라요. 즉 그만큼 병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약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짱짱하게 키울 필요가 있다. 금년에 저는 짱짱하게 못 키워서 잎이 이렇게 커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되게 지금 밀식한 것 같이 보입니다. 실제 밀식은 아닌데 본의 아니게 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포기당 간격이 45cm 이상 됩니다. 한 줄로 심은 거는 거의 한 50cm 되고요. 이쪽은 한 45cm 이상 제가 포기당 지그재그로 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이 크다 보니까 밀식한 것 같이 보인다. 이런 경우도 이슬이 잘 안 말라요. 왜?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배추를 짱짱하게 키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배수 불량이나 토양 가습한 경우에도 아무래도 습기가 많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뭐 친환경 자재나 이런 건 제가 취급 안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관행지배 말씀합니다. 자, 등록되어 있는 농약 중에 이제 녹균병 약은 뭐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제가 농협에서 한 35년간 농약을 취급했습니다. 농약 병충해 상담, 영농 지도, 현장 지도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농약 부분을 좀 그래도 아무래도 경험이 한 35년 되다 보니까요. 다양한 걸 아는데 먼저 이제 경력, 잎에 살포할 수 있는 그런 농약은 대표적인 게 미리카트 아마 이거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미리카트, 인피니트, 프로키온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릴 카브리오 A 그리고 캐스팅 그리고 원프로 젠프로 또 조르백도 있죠. 조르백 바운티 그리고 오늘 좀 보여드릴 거 있죠. 킨텍과 같은 이슬탄 그리고 명작은 제가 말했는가요? 하여튼 제가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댓글에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이런 농약 이름 쭉 해가면요 무슨 외국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 고정해 놓을 테니까 보시고 참고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배추밭에는 대농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 가지고 보통 살포를 많이 합니다. 드론에 살포 가능한 것은요, 미리카트, 젠프로, 킨텍, 그리고 캐스팅, 프로키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참고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추천 댓글에 이제 요청이 있는데요. 이제 주말 농장 뭐 텃밭 많은 거 못 샀는데 쓸만한 거 한 2가지만 좀 추천해 달라. 이제 그런 경우에 제가 어떤 것을 추천하면 좋을지 저도 고심해 봤는데요. 저는 또 제가 사실 제 밭에 사용하고 있는 거 제가 요 밑까지 우선 꺼냈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이 농약을 오래 취급하다 보니까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런저런 약들을 많이 제가 사용해가지고 캐비넷에 농약 종류가 좀 많습니다. 남들 보면 좀 미친놈 아니가지고 짚을 정도로 많아요. 왜? 궁금해가지고 이번에는 이거 쳐보고 저번에는 저거 쳐보니까 찔끈찔끈 남았는 게 한 경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저는 퇴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준비해놓은 약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농약 살 일이 사실 크게 없어요. 어쩌다가 필요한 거 한두 개씩 삽니다. 예, 현재 실정이 그래요. 자, 요게 이제 이번 주말에 제가 살포할 약입니다. 종합살균제고요. 카브리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 스트로베 계통이고요. 작용기장은 다 3번. 그리고 볼리아모레시 요거는 작용기장이 2가지입니다. 합제입니다. 합제 28번과 4A. 그리고 스트레이트 요건 진딧물 노린재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영양제 4종 복비입니다. 여기 뭐 아주 아무도 모르게 쓰고 싶은 영양제인데 실제 좋아요. 여기 써보니까요. 실제
24가지 성분들이 있고요. 농협 케미칼에서 판매를 하고 역시 농협에서 구입했습니다. 여기 있는 약들은 다 상주 농협에서 구입한 겁니다. 저는 농협에 가시면 농약 취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농지원센터나 아니면 그 경제사업소 비료 농약 파는 곳이 있으니까요. 거기 가시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배추 품종은 농협 종묘의 황금 참배추입니다. 송노랑 배추면서 시장가격 계통이면서 일반 시중에 있는 그 한 봉지에 뭐 5만원에서 7만원 가는 것보다 쌉니다. 이거 그 17,000원인가 18,000원 주고 샀거든요. 좀 비싼 것 같아도 텃밭 하신 분들은 한 4년 5년 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비싼 게 아니다. 즉 가성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해달라고 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요 지금 저한테 보관되어 있는 녹균약이 3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요, 제가 KBS로 한번 뒤집어 보니까 3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녹균 전문약입니다. 녹균병, 이렇게 녹균병 전문약, 녹균하고 역병되는 겁니다. 퀸텍. 요거 같은 게 농협 케미칼의 그 이슬탄, 요거는 경농 거고요. 퀸텍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캐서팅이나 카브르 A는 종합살균제입니다. 탄저, 역병, 녹균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합살균제, 왜냐하면 고추도 있고 다양하게 살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추천한다면, 물론 이건 제 주관적인 소견입니다. 광고성은 아니고요. 녹균약으로 캐스팅이나 카브레이, 참고로 이런 약들은 좀 비쌉니다. 녹균약들은 대부분 다 비싸요. 예, 요 2가지를 저 추천합니다. 그 중에서 굳이 한 가지 하려면 2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가지 중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둘 다 적용 작물이 많습니다. 즉 텃밭 하신 분들은 살팔 범위가 넓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번 주말에는 이렇게 사용한다 라는 말씀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제가 녹균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녹균병은 저온 다습, 온도가 뚝 떨어지는 이제 요즘 같은 날씨에 예방 위주로, 모든 병은요 예방 위주로 키우셔야 됩니다. 벌레가 먹기 전에 벌레를 방지해주고, 한두 발이 보일 때, 그리고 병이 오기 전에 골키퍼가 골대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골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오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배추도 짱짱하게 키우고, 그리고 건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예방하는 이런 것이 이제 농사 고수입니다. 즉 상수. 그리고 이제 병이 좀 병만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라도 급하게 치는 경우가, 방지하는 경우가 중수. 그리고 병이 왔을 때, 늦었을 때 그제서 이제 남들 따라간다고 약치는 경우는 하수입니다. 그래서 늘 예방 위주로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배추는요, 이게 한낮에는 이게 희마리가 없어요. 왜?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10시, 11시, 9시 뭐 이럴 때 막 빛이 짱짱할 때, 그때 약을 치면요, 영양제 포함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낮에는 잎이 넓어가지고 정산작용 하다 보니까 희마리가 없어요. 그때 약을 치게 되면 혹시 약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저녁에 해질녘에 방지해 주시면, 벌레도 그때는 나와서 활동할 시기입니다. 나방 같은 건 야행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해질녘에 방지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멋진 날 되시죠. 감사합니다. 다음에는요, 역시나 질문사항입니다. 배추 이런 데 생기는 칼슘 결핍, 붕소 결핍, 이런 그 미량요소 결핍 왜 생기는가, 그 이유, 대책, 이런 부분들을 제가 댓글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